안녕하십니까. 드라마 감정사 윤석진입니다. 오늘 감정할 드라마로는 지상파 방송으로는 좀 드물게 광고 완판 기록을 세운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감정할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감정 대상으로 좀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청률은 높냐? 라고 하는 이런 이슈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감정을 시도하겠습니다. 2006년도 궁이죠. 연배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6년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궁, 그리고 이 인기에 힘입어서 2007년도에 궁 시즌2가 방송이 됐고, 이렇게 시작해서 2012년도에는 더 킹 투아츠라는 드라마, 또 2018년도에 황후의 품격, 더 킹 영혼의 군주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한 몇 년 시차를 뒀다가 2026년도에 바로 21세기 대군 부인으로 돌아온 드라마 모티브의 공통점입니다. 그건 바로 입헌 군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죠. 민주공화정인데 입헌 군주제를 상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드라마적인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 입헌 군주제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드라마들이 쫙 방송이 됐던 것, 그리고 또 방송과 함께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청률 부분에서 좀 재미를 못 본 드라마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입헌 군주제와 관련한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2000년을 전후한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문창과 수업에서 그 드라마 창작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입헌 군주제를 소재로 한 이런 아이템, 그걸 좀 읽게 됐었는데, 와우, 굉장히 멋지다, 훌륭하다 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알고 보니 당시 만화에서 다뤘던 입헌 군주제를 소재로 했던 그 만화를 그대로 베껴온 그런 과제였다라는 걸 너무 뒤늦게 알아서, 저는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 방영됐던 궁, 황일래 감독의 작품이었죠. 굉장히 화려한 그 황실을 배경으로 한, 특히 그 황일래 감독의 드라마가 미장센이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감각이 굉장히 좋아서 보는 재미, 그러니까 시각적, 비주얼적인 재미가 굉장히 뛰어났고, 그거 외적으로도 변형된 신데렐라 모티프를 가진 드라마라는 점에서 좀 화제가 됐고, 그 드라마를 계기로 당시 신인 배우였던 주지훈 배우나 윤은혜 배우가 스타덤에 오르기로 했었죠. 이렇게 입헌 군주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신분제에 관한 성찰이 이제 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데렐라 여보하고 상관이 없이 평민과 왕족의 로맨스라는 이 파격에서 비롯한 대립과 갈등, 이로 인한 긴장, 이것이 이제 드라마를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세기 대군 부인에 대한 그 기대 지평도 아마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1세기 그 대군 부인은 앞에 1회 초반부에 이런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600년 조선에 굳건했던 왕권은 입헌 군주제 아래 가려졌지만 권위는 남아 명예가 되었고 힘은 계급으로, 계급은 세습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이게 그 21세기 대군 부인의 어떤 전체적인 극적 상황에 대한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가, 다시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신분의 한계, 그 평민과 왕족이라는 그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로맨스, 이게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21세기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어렴풋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대군의 권력 의지, 이것이 핵심일까요? 크게 따지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21세기 대군 부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입헌 군주제라는 배경이 만들어내는 극적 긴장감은 바로 평민과 왕족의 로맨스, 그런데 이들이 중심에 놓인 그 상황에서
권력 의지의 길항,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라는 거죠. 어쩌면 이 부분이 21세기 대군 부인의 어떤 핵심 그 포인트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설정이나 사건 전개 과정이 보다 보면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묘하게 아주 예쁜 굿즈 같은 이런 느낌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로 보면은 한계가 좀 명확한데 그냥 뭐 어떤 특정 장면들을 짤로 뽑는다라든지 하면서 이미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 남녀 주인공 아이유와 변우석 이 두 남녀 주인공의 이미지를 굿즈화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 이 남녀 주인공의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이 21세기 대군 부인에서 핵심적인 어떤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입헌 군주제에서 비롯한 서사의 갈등 요소가 좀 묻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릭터를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 여자 주인공이죠. 캐슬그룹 둘째로 등장을 하고 있는 성희주라는 인물입니다. 아이유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죠. 이 성희주라는 인물은 일그러진 욕망을 추동하는 그 결핍의 왜곡이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슬그룹 둘째 성희주의 결핍은 근본적으로 평민이라는 신분입니다. 좀 뭔가 이상해요. 이 평민이라는 신분인데 캐슬그룹이라고 하는 재벌가의 딸이에요. 게다가 그 캐슬그룹의 산하 그 계열사죠. 캐슬뷰티의 대표,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평민이라는 신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딸 이런 출생의 한계까지 겹쳐 있는 인물이죠. 이런 이중의 억압으로 인해서 성희주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보다도 앞서는 것 그것이 이 드라마의 어떤 핵심적인 배경인 입헌 군주제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 재벌가의 재력이 입헌 군주제에서 비롯한 신분제로 인해서 이 재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민주공화정이긴 하지만은 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신분제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적인 현실도 있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21세기 대군 부인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성희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반가의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그 학교인 성균관 여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왕실에서 설립한 그 왕립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내노라하는 그 양반가의 자제들을 다 제치고 줄곧 장원 그러니까 전교 1등이죠. 이걸 놓치지 않았던 지독한 공부벌레입니다. 성희주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신을 억압하는 두 가지 평민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억압에 대한 컴플렉스가 이런 어떤 지독한 공부벌레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공부벌레만이 아니라 굉장히 타고난 그 사업 수완 그러니까 자신을 일종의 어떤 관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까지 캐슬 뷰티를 홍보하는 이런 능력이 좀 탁월하기도 해요. 그래서 캐슬 뷰티를 업계 1위로 성장시킨 여성 기업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실에서 주는 어떤 상을 받기도 하는 인물이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성희주의 아킬레스건은 돈으로 극복할 수 없는 평민이라는 신분이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돈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성희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왕족과 결혼을 해서 신분 상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안대군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의주의 욕망이 정말 평범한 그런 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냥 보는 거로는 즐거울 수 있으나 이 성의주가 부딪히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사건에 공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 캐릭터 설정의 한계가 이 21세기 대군 부인의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의주는 기존의 입헌군주제 배경 드라마하고 비교를 해봐도 뭔가 좀 이상해요. 붕이라는 드라마에서 신채경이라는 윤은혜 배우가 연기를 했던 신채경이라는 캐릭터는 아주 굉장히 평범한 서민가정의 딸이었고, 더킹 투아츠의 김항아, 하지연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김항아라는 인물은 그 남북 분단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입헌 군주제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 특수부대 여자 장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김항아가 남한의 왕족과 로맨스를 펼치게 되는 게 더킹 투아츠였고, 더킹 영원의 군주의 경우는 정태을이라는 인물이 강력반 형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평행세계를 다룬 작품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황후의 품격 같은 경우 장나라 배우가 연기를 한 그 인물도 굉장히 잘 나가는 뮤지컬 배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입헌군주제 배경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들은 평범한 서민이거나 아니면 직업의식이 투철한 그런 전문직 여성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이들이 왕족을 만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커지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21세기 대군 부인의 경우는 그런 성의주가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결핍, 장애 요인이죠. 재벌인데 평민이다? 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또 이 그 21세기에 좀 큰 장애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밖에서 데리고 온 딸이라는 이런 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의주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클리셰로 가득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성의주를 보면 21세기 대군 부인의 성의주를 보면서 바로 떠오른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의 윤세리입니다. 손예진 배우가 연기를 했던 이 윤세리,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화제작이기도 했고 또 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었던 드라마죠.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홍혜인, 김지연 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연기를 했던 그 캐릭터인데, 이들과 성의주가 묘하게 겹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 윤세리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이긴 하지만 성의주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눈물의 여왕에서 홍혜인의 경우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여성 기업가라는 점에서 또 성의주하고 닮아 있어요. 그런데 윤세리가 겪는 장애는 남북 분단의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미묘한, 아주 굉장히 묘한 현실감을 주고 있고요. 물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은 판타지적인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상황 설정 자체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럴듯함, 이거를 만들어주고, 눈물의 여왕에서의 홍혜인 같은 경우도 기억을 상실하면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드라마상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불치병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또 정서적 울림을 증폭하는 어떤 이런 홍혜인의 장애라고 하는 것들도 드라마적으로는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는데, 성의주의 장애는 입헌군주제 하에서 신분제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특정 그 갈등 요인을 증폭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문제, 신분제라고 하는 이 장애는 왕립학교 선배였던 이한대군, 변우석 배우가 연기를 하는 이한대군이죠. 이 이한대군과 내가 결혼을 해서 신분 상승을 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돌직구로 넘어가면서 바로 해소가 된다라는 점에서 갈등의 강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게다가 이 결혼이 사실 약간 정략적인 선택이기도 하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3년 안에 이혼하겠다. 그러니 나랑 결혼하자. 당신도 왕실내에서 좀 입지가 어렵지 않냐.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거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딜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제는 그렇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결국 정말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로맨스의 어떤 하나의 법칙과도 같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게 좀 문제죠. 이거는 사실 6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결혼을 두고 굉장히 어떤 정치적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던 대비가 이들을 상대로 어떤 속내를 좀 떠보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거든요. 그걸 목격한 성희주가 이한대군을 이제 이 술자리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결혼하면 자가 앞에 있는 게 뭐든 다 치워줄게요. 라고 마치 내가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이게 성희주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여성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도 좀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게 성희주하고 이한대군의 로맨스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복선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트리거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전개죠. 이로 인해서 성희주와 이한대군의 로맨스가 긴장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한대군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이한대군의 한계는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위주의 어떤 봉건적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입헌군주제에서 장자가 아니라는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편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라는 점에서 결핍을 느끼고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한대군이 처해 있는 환경적 요인은 어떤 게 있냐면 형이 의문의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5살밖에 안 된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왕비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던 윤씨 집안입니다. 윤희랑이라고 이제 데뷔로 나오는데 공수년 배우가 연기를 해요. 이 윤씨는 저도 윤씨지만은 조선왕조에서 이 왕비를 많이 배출한 그런 가문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대군 부인에서도 이 데뷔가 남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비에서 데뷔로 바로 올라가는 이 윤희랑과 로맨스에 가려서 좀 본격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정치적 긴장 관계가 좀 있거든요. 게다가 이한대군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해야 하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윤희랑이 이한대군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감정을 좀 드러내는 게 있어요. 결혼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이한대군을 두고 윤희랑이라는 대비와 성희주라는 캐슬 뷰티의 대표, 이들 사이 어떤 미묘한 삼각관계, 여기에다가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우라는 인물까지 이제 이중의 삼각구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사실 성희주와 이한대군의 관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윤희랑 대비와 민정우라는 총리는 좀 부수적인 인물로 가려지는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이한대군이 성희주와의 로맨스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조카를 대신해서 섭정을 한다라는 점 때문에 21세기 수양대군과 단종의 관계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점들을 좀 살짝 흘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런 정치적 긴장감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대군과 대비 윤희랑 세력의 권력 의지, 이것이 긴장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성희주와 이한대군의 로맨스 때문이라는 점. 이런 두 가지 원인, 그러니까 로맨스와 정치적 긴장감이 충돌하면서 빚어낼 이 갈등으로 인한 긴장의 지속, 확대라고 하는, 이것이 근본적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21세기 대군 부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화제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상파 드라마로는 광고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던 이런 드라마인데, 그런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태생적으로 약 20여 년 전,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 이때 방송이 됐던 궁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 성희주하고 이한대군의 로맨스를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대비 이 외척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의 음모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할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어떤 막 의문의 교통사고도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어린 왕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막 이런 기타 등등의 사건들이 있지만 이게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 입헌군주제. 왜 입헌군주제인가? 이걸 설득하지 못한다라는 문제, 그리고 또 자본주의와 입헌군주제가 충돌하면서 발생할 그 갈등이 굉장히 예리하게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21세기 대군 부인은 극적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 제법 잘 만든 팬시 상품, 수출용 팬시 상품이라는 이런 오명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21세기 대군 부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감정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21세기 대군 부인의 현재 감정가는 1,500원입니다.